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증인 신문이 졸속으로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가 절차 진행에만 급급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수 없는 데다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짬짬이 행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현재 2차례 남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반대 신문 질문지를 변론기일 하루 전 미리 제출하도록 한 걸 두고 증인들이 무엇을 물어볼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 증인 신문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신문 시간을 정해두고 증인들 진술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 청구인 대리인 반대신문 30분 하십시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 제약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며 헌재가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2회 변론기일에 하루 3명 증인 신문은 정상적인 준비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반대 신문 질문지를 미리 제출하는 건 강제성이 없는 안내 사항이라며 국회 측에도 똑같이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걸 막기 위해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일부 인사들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변론 과정에서 의원, 요원, 인원이란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이 적혀 있다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논란입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 원본을 버리고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했다면서도 그 보좌관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로 쌓아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냉정하게 허위 내란 프레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부하들한테 또 하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게 매일 뒤집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곽 전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쌓아올린 내란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은 홍 전 차장의 말을 무기 삼아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주도했다면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농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며 탄핵 소추 전에 충분히 가려봤어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여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이 비겁한 발상을 포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형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대한 본질을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두고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발상을 포기하십시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를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모 속 체포 명단과 방첩사 관계자가 전달받은 체포 대상이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메모지에 적은 14명 방첩자 수사
단장한테 불려준 거와 14명 거의 일치하고요. 헌재 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한정 시간을 주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문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방해하지 않고 수능하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왜 지금 헌재를 흔드는 거죠? 네, 아직 추가 변론기일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제 딱 2번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7차, 8차 변론기일이 연달아 열리죠. 화요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목요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합니다.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론까지 최대로 끌어모아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 측이 오늘 문제 제기한 핵심은 뭔가요? 헌재의 재판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 신문 사안을 하루 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른 재판에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 측의 증거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도 저격했죠? 네, 문 권한 대행이 윤 대통령 측에 질문을 제지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정영식 재판관, 인원과 요원, 의원 등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진술이 오락가락한 걸 파고들었죠.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150명 얘기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이 조금 더 길어지면 기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으면 가능성 없지 않다라는 건데요. 변론기일을 더 잡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걸 파고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여권에서는 헌재가 제대로 진술들이 가려지기 전 입틀막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 쏟아내고 있고요. 여론이 악화되면 헌재도 변론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맹점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도 증인 신빙성 검증도 더 해야 하고 기각했던 증인 재신청도 검토 중이라면서 변론기일 더 잡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죠. 반대로 야당은 의원, 요원 논쟁은 말장난일 뿐 탄핵 심판 본질을 흔들지 말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지겠군요. 네, 각 진영 싸움이 그대로 장외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 주 국민 변호인단 출범을 예고했는데요. 이미 참여 인원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파급력이 큰 스피커 전한길 씨도 전국 순회 집회 이어갑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오늘 광화문에서 맞붙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참여를 독려했는데 탄핵 심판 진행되는 내내 장외 싸움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유독 추운 날씨였지만 전국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참석한 대구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광장을 넘은 인파는 주변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방불케 합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복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단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편파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까지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며 우리의 집회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 곧 60%를 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대구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엔 주최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5만 2천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저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경찰은 동대구역과 동성로 일대에 경령 600여 명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전 씨 역시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 전부터 모집에 나섰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에서 모집을 시작한 후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의회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호소에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다며 진짜 민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 청년과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카드뉴스와 굿즈 등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일에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출범식 앞자리를 2030 세대에 양보해달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출범식은 오는 13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변론기일 추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마지막 변론일입니다. 장소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가졌던 청계광장입니다. 헌재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대학가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찬성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게시판. 탄핵 찬성과 반대 대자보로 포화 상태입니다. 도서관 앞 게시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들로 뒤덮여 있는데요. 내용이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덧붙이고 찢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익명 게시판에서는 상대를 개 비유하거나 종북으로 부르며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연세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학생총회가 열렸지만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기 어려웠다며 오는 10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최 측은 악플이 쏟아졌지만 앞으로 찬반 토론회 등 공개 활동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악플이 많이 달렸죠. 이제 너는 나중에 뭐 전기 고문 당할 준비해라 막 그런 글들도 올라왔고 탄핵 찬성 반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선거 토론회라든지 그런 거를 연대에서 주최해가지고 전국 10여 개 대학 학생들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은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움직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약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굉장히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이 잇따르면서 둘로 나눠진 학생들 사이 갈등이 첨예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온라인상에 헌법재판소 난입을 모의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을 D-Day로 잡은 글에 헌법재판소로 보이는 건물에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까지 있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헌법재판소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헌재 부지 전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 평면도에 내부 구조가 훤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 헌재 건물 외경과 비교해봐도 매우 유사합니다.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 온 척을 하라, 담벼락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는 글을 비롯해 사다리와 야구 방망이를 언급한 글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한 게시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예정된 13일을 D-Day로 지정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게시판은 지난달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 법원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를 분석한 글이 올라왔던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평면도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입니다.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내부 도면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일반 보안 건축물로 지정돼 있어서 받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도면에 표기된 출판사 측은 아주 오래전 설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건축 잡지에 실었던 도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의 정황이 담긴 글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 경비를 대폭 더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안보 역량을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에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say peace through strength and all over the Indo-Pacific, and to that end we also remain committed to the effort I began in my first term to ensure safe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문화한 건데 취임 직후 북한을 핵파워라 부르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시 비핵화 노선으로 돌아온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조만간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 역시 언급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the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트럼프는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북핵은 광고물 흥정물이 아닌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일 정상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관에 나가서 이시바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선물 보따리를 안겼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마중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관세 압박을 시작합니다. We're going to get rid of the trade. We have a trade deficit with Japan of over $100 billion, but we're going to work that out.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에게 방위비 증액, US 스틸 투자, 액화 천연가스 대량 구매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ない規模まで引き上げたいと、そのために共に取り組みたいということをお伝えをいた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미국 측의 상호 관세에 보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고, 答弁でござ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good answer. Wow. That's very good. He knows what he's doing.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트럼프가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다수 국가 대상 상호 관세 조치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고 해서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으름장이겠거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정말 진심인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한 경제 관련 회의. 트리도 총리가 연설한 후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 회의장 바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트리도 총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실수로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트리도 총리는 미국이 우리의 자원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에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텔레그래프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캐나다와 함께 트럼프의 영토 확장 대상이 된 그린란드에 군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비행기가 버스와 충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시내 도로 한가운데로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날아듭니다. 그대로 도로를 들이받고 주변에는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Caiu logo avião, rapaziada, em cima do ônibus ainda. Pegou logo cortou a cabeça da moça, cortou a cabeça de outras pessoas. Mal tragédia, chão. 현지 시각 어제 브라질 상파울루의 시내 도로에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탑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출발한 공항과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위치입니다. 떨어진 비행기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과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Pessoas assustadas, desesperadas aí, pessoas feridas no local.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10명을 태운 비행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됐습니다. 알래스카 어널레크윗을 출발해 놈으로 향하던 중 출발 40분 만에 레이더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이 비행기는 심각한 악천후를 겪고 있던 도착 예정지에서 5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잔해로 발견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탑승자 10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Sadly,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ny survivors. 당국은 사고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오늘까지 엿새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말 그대로 시베리아 한파였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이 추위의 모습,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수염엔 하얗게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방한복으로 찬바람을 버팁니다. 소도 추워서 불쌍하고 우사에 물 같은 게 얼어가지고 아주 고생했거든요. 손발도 많이 시리고 입김에 고드름이 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걀을 깨서 얼려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주변이 하얘질 정도로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도 강원 횡성이 영하 25.1도까지 떨어졌고 충북 제천이 영하 19.6도, 파주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역시 영하 11.5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호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닷새 만에 해제됐습니다. 반면 제주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라산 7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일부 산간도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2만 명의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은 운항을 재개하며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430여 편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기상 때문에 결항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가 이제 더 있다가 오늘 가게 된 건데 아직도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 대기로 있는 거라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여기서 기다려봐야 알 것 같아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어느 집이건 졸업앨범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20-30년 전 이 졸업앨범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대로 담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졸업앨범을 50만 원 주고 구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각 학교별로 졸업식 시즌이 한창이죠. 이 시기가 되면 졸업 앨범을 구하겠다는 글들도 늘어난다는데 주로 흥신소 쪽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해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찾고 싶다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졸업 앨범을 갖고 있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앨범이 있으면은 보여드리는 게 옛날 집요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 업체 의뢰해서 쿠폰을 대충해야 합니다. 물론 약간 불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신사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흥신소에선 앨범을 직접 구해주겠다고도 제안합니다. 은행문화로 대신해서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특정할 수 있는 뭐 사진이라든가 주민번호, 앞자리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졸업 앨범을 검색하자 특정 학교, 특정 연도 앨범을 구한다는 글이 수십 건, 50만 원에 구하겠다는 글, 흥신소에서 직접 올린 글도 눈에 띕니다. 졸업 앨범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 개인정보 경각심이 비교적 낮았던 2010년 이전으로 올라갈수록 개인 신상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 헌책방에는 40년 동안 수집된 졸업 앨범 약 10,000여 권이 비치돼 있는데요. 일부 졸업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기입돼 있습니다. 그럼 문의하는 전화가 오더라고. 뭐라고요? 그런 거 혹시 살 수 있느냐고. 회사의 영업팀들,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직장에 찾아오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로 흥신소 사람이 부식 찾아왔었어요. 대부업체에서 확인 차원에서 고용했다고 왔는데 왔냐면서 어떻게 알았다라고 하니까 졸업 앨범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최근엔 딥페이크 범죄 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며 앨범 자체를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단톡방에서 외모 평가를 당하거나 아니면 희화화되는 그런 사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졸업 앨범에 제 사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주거지라든지 전화번호, 연락처를 이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성적인 영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죄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흥신소는 전국 명문고 졸업 앨범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상황.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민주당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호남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부산을 찾아 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으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학생들을 만나 일사불란한 민주당은 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용성, 민주성이 있어야만 국민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어제 저녁 부산을 찾아 대선 승리의 길은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차기 대선을 치를 게 아니라 민주당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총구를 앞으로 향해야지 옆으로 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추수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비명계와의 확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다양하게 여러 목소리 다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나 존중해야 되고요.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면 선대위에서 역할을 주는 방식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될 전담 조직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뀐다거나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대표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종 의혹들을 부각해서 이 대표의 실상을 드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이재명 관련 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회의에선 공세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칭 비포 애프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한미동맹 인식 변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모호한 입장, 기본사회정책 후퇴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이재명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대표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전략기획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기회의에서 이 대표 전담특위 신설 여부를 결론짓고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집회 모습이 보이네요. 누가 운집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스피커죠. 바로 전한길 한국사 1타 강사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부산을 찾았는데 오늘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하면 보수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동대구역 광장은 물론 주변 도로들과 인근 건물들까지 인파로 꽉 찼습니다.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인파 탓에 집회 현장을 보여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11만 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한동안 접속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경찰 추산 5만 2천 명.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이죠. 윤재욱, 이만희, 강대식, 조지현, 이인선 의원 등이 대거 출동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연단에 올랐는데 애국가를 열창했습니다.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마치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린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부르고 또 일사오적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서서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사, 연계사,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40명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일사오적으로. 네, 열기가 뭐 정말 뜨겁고 발언 수위도 높네요.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할아버지인가요? 네, 때 아닌 나이 논쟁인데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면서 등장한 젊은 파 모임 언더 73이 계기가 됐습니다. 1973년생인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김상욱, 김재섭 의원과 박상수 전 대변인 등이 그 멤버죠. 지난 3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가입 권유를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면서 아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더 어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85년생이어서요. 만 나이로 아직 39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띠동갑이에요.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할아버지에 비유했는데요. 53세가 젊다고 하는 건 여의도 사투리의 극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친한계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석 의원요? 옛날 같으면 그게 손주 볼 나이다. 이분은 조선 왕조 시대로 다시 가서 그 정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젊은 보수, 대선 주자들 자리를 놓고 한 전 대표 측과 이준석 의원 벌써부터 기싸움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이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 저에게 참여를 권유하거나 이런 거는 내용이 없는 신경전이기 때문에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네,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 끝에 손을 잡을지 아니면 각자 갈 길 갈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력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강이 얼어붙고 수도권이 동파되는 등 오늘도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였는데요. 내일도 매우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8도로 오늘 못지 않겠습니다. 대체 이번 한파가 언제 풀리나 싶으실 텐데요. 월요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기온 전망을 보시면 월요일 낮부터는 서울도 영상권을 회복하며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지금의 장기 예보상으로는 오는 18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없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짚어봅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영하 5도입니다. 한낮에는 강릉 4도, 대전과 광주 2도로 오늘보단 높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서해안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눈이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입 모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은, 이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해선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될 만행.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